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 우리 앞전에 직접 얼굴 보면서 인도 1차 시 수업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시 안 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타 왕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굴 제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는 93페이지부터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그리고 구타 왕조의 정치사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타 왕조의 힌두교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이슬람화 과정과 그리고 성립된 무굴 제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인도의 이슬람 세력의 침입은 인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까지 생각하면서 수업을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 역사가 새까맣게 기억이 나지 않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맨 처음에 어떤 왕조가 있었죠? 네, 마우리아 왕조가 찬트라급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건국을 해서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이 됩니다. 최초의 통일 왕조였죠. 이 당시에는 아소카 왕이라는 유명한 전성기 왕이 있었는데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고 인도 대륙을 많이 통일을 했다.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을 통일을 했다라는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로 발전이 되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쿠시안 왕조가 있는데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었던 쿠시안족이 건국한 왕조였고 중개무역을 해서 번영했던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는 카니슈카 왕이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카니슈카 왕 자체가 간다라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에서 간다라 양식이 등장을 한다, 발전을 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불교를 굉장히 보호했고 여기서는 불교가 발전돼서 대승불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배웠던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들어왔던 그런 불교 있죠. 그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굽타 왕조. 굽타 왕조는 찬트라굽타 2세가 전성기의 왕이었는데요. 북인도를 통일했고요.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로 힌두교가 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였고 카스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정착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굽타 왕조의 문화 파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슬람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를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무굴 제국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지난 시간에 마저 끝나지 못했던 굽타 왕조의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9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굽타 왕조는 일단 힌두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성립이 된 이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일단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굉장히 높았고 인도 고유의 색채가 굉장히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종교 부분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힌두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민족 종교로. 하지만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불교는 쇠퇴의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불교 승려분들이 교리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교리 연구는 계속되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교리 연구는 날란다 사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쓰이면서
이런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93쪽 오른쪽에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라마야나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작품들이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힌두교의 경전, 카스트제 양식이 잘 담겨 있는 경전 하나 앞점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만우법전이었습니다. 자, 미술 같은 경우에서는 굽타 양식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간다라 양식의 인도 양식이 합쳐진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수학이나 천문학 그리고 의학의 발달도 굉장히 돋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십지인법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0이라는 개념,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이런 사실과 월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구타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 불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옷 주름의 선을 생략했기 때문에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구타 양식에 불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름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런 모습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굽타왕조니까 학습지를 채우고 넘어갈게요. 자, 학습지 19차시 굽타왕조와 인도 고전문화의 발전이라는 페이지를 펴주시고 밑에 3 인도 고전문화의 발전을 펴주세요.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학습지를 가져왔어요. 19차시를 펴주세요. 우리 오늘 여기 문화 파트부터 학습지를 채울 차례입니다. 자, 여기 3회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 파트 볼게요. 여기는 굽타 왕조인데요.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민족 의식이 굉장히 성장하였고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조되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민족 종교가 되었고 반면에 불교는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공용어로 쓰였던 게 공용어가 어떤 언어였죠? 네, 맞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산스크리트 문학도 발달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굽타 왕조의 이름을 딴 굽타 양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잔타 석굴 사원이나 엘로라 석굴 사원 등 이런 불상이나 벽화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굽타 양식의 경우 불상에 옷의 주름 같은 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대로 윤곽이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연과학도 또한 발달을 해서요. 숫자 0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십진법이 사용이 되어서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에 기여하였고 지구 자전과 월식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자연과학 발달에 굉장히 기여하였다는 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9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딜 배울 거냐면 이 굽타 왕조가 5세기에 에프탈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면서 되게 혼란의 시기가 이어지는데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지는데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과서를 같이 좀 읽어볼게요.
교과서 94페이지를 보면은 이슬람 세력은 인도가 분열된 틈을 타서 8세기부터 서북쪽으로 침입해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후반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튀르크족이 가즈니 왕조를 먼저 세웠고, 가즈니 왕조가 약해지자 12세기 말에는 고르 왕조가 아프가니스탄의 본거지를 차지하고 인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가즈니와 고르라는 왕조들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했다. 짧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13세기부터는 13세기 초에는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세워졌다고 해요. 이후 약 300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체되면서 북인도 지역을 지배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자, 이 이슬람의 다섯 왕조가 델리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300년 동안. 이 시기를 우리는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합니다. 델리 술탄 시대. 이 델리 술탄 시대에서는 일단 북인도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300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체되었고 이슬람 왕조였고, 이들이 특이한 점은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당시 이 술탄 왕조에서는, 델리 술탄 왕조에서는 힌두교들한테 너그러운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인도는 구타 왕조까지 힌두교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구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이슬람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델리 술탄 시대 왕족 지배층은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이슬람교를 당연히 믿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인도에 있었던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힌두교도를 놓고서 델리 술탄 왕조의 사람들은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지즈야라는 인두세, 그러니까 지즈야라는 세금만 낸다면 힌두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즈야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델리 술탄 시기에는 되게 포용적으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쳐서 힌두교들한테 굉장히 온화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온화한 정책을 펼쳤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힌두교에서는 카스트제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스트제에 불만이 많았던 인도인 중에서는 반대로 그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개종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신합회 평등이라는 신분 평등을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 계급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 카스트 제도에 굉장히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개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자, 밑에 문단 읽어볼게요. 한편 남인도에서는 9세기경부터 13세기까지 무슨 왕조가 번성했다고 써져 있죠? 네, 촐라 왕조가 번성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남인도예요. 9세기부터. 그러면 우리 그 북인도 북쪽에, 인도의 북쪽에 뭐 가즈니나 고로 왕조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인도에 진출을 했을 그 시기에는 남쪽에는 촐라 왕조가 있었다는 거네요. 촐라 왕조가 번성을 했는데, 이 촐라 왕조는 교역을 했대요. 동남아나 서아시아들과 교역을 하였고, 동남아에는 힌두 문화를 전파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 94페이지에 이 자료 1번 볼게요. 교과서 94페이지의 하단에 지도를 보시면, 자, 남쪽에 촐라 왕조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이렇게 우리 앞서 본 것처럼 델리 술탄 왕조와 촐라 왕조가 이렇게 북인도 남인도 이렇게 있었는데, 16세기 초에 들어서 바부르라는 황제가 북인도로 침입을 해가지고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최초로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최초의 황제는 이제 바부르가 되는 거죠. 바부르 황제.
바브르의 손자였던 아크바르 황제가 있었어요. 이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에는 북인도, 남인도를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했대요. 그러니까 남쪽만 빼고 그 위쪽을 다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와 지방행정기구를 모두 정비를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관료로 임명을 하고 지즈야를 폐지했다고 써져 있네요. 여러분, 지즈야가 뭐였죠? 우리 앞서 배웠죠? 델리 술탄 시기에도 지즈야가 있었어요. 지즈야는 선생님이 인두세 세금이라고 했고요. 보통 힌두교들한테 지즈야를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즈야를 폐지했다고 써져 있네요. 이 아크바르 왕제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힌두교들은 지즈야를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힌두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지즈야를 폐지하니까 당연히 힌두교들은 그동안 자신의 종교에 부과되던 이런 세금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힌두교들의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관용책을 펼쳤죠. 아크바르 왕자 역시.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무굴 제국은 계속 번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를 넘어가 볼게요. 17세기 말에 아우랑제부 황제는 남인도까지 모두 대부분 정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대 영토를 확보하려면 계속해서 사람과 물자와 인력 모두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친 이런 정복 활동은 나라의 돈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재정난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슬람 제일주의를 외치는 황제였어요. 종교 중에 이슬람이 최고야. 이슬람교가 최고야. 이러면서 당시 힌두교 사원을 다 파괴하고요. 기존의 힌두교도들한테 부과했던 그 지즈야 있잖아요. 지즈야를 다시 부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힌두교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지지아를 부활시켰다는 점. 자, 이렇게 악바르 황제까지만 해도 지지아를 폐지하고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 모두 관료에 임명을 하고 이런 관용책을 펼쳤는데 아우랑제브 황제에 들어서는 이렇게 지지아도 부활시키고 이슬람 제일주의 같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이에 굉장히 반감을 사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첫 번째가 시크교도의 반란입니다. 시크교도의 반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 중부에 있던 마라타 왕국의 반란이었어요. 근데 특히 이 마라타 왕국의 반란은 후에 마라타 동맹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무굴 제국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져서 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후계자의 계승 분쟁이나 여러 저항이 합쳐져서 무굴 제국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시크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 파트에서 먼저 볼 거고요. 마라타 동맹을 조금 같이 볼게요. 마라타 동맹은 이 마라타 왕국의 마라타족이 힌두교도를 모아서 결성했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랑제부 황제가 이슬람 제일주의를 펼치면서 지즈야도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들을 탄압하고 힌두교인들을 탄압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힌두교들을 중심으로 마라타 동맹이 결성이 되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아랍의 기본적인 그런 전통과 페르시아 문화 그리고 투르크인의 풍습이 인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융합된 문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힌두 이슬람 문화라고 합니다.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이 무굴 제국 시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화가 쭉 발달을 했고 이런 경향은 무굴 제국 시기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언어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이 됐어요.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이 됐는데 일상에서는 힌두어 플러스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랍어 모두가 합쳐진 우르드어라는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어 그리고 일상에서는 다 합쳐진 우르드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융합된 시크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에서도 페르시아의 그런 양식에 인도의 양식을 합쳐버린 무굴 회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이라는 점. 자, 타지마할이 뭐냐면 교과서 95페이지 하단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 자료에 보면은 되게 멋진 타지마할이 보이죠. 그래서 돔 같은 것들 이슬람 건축 양식이죠. 아치형 입구 보면은 아치문은 이슬람의 모스크 양식이고 연꽃무늬는 힌두 양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합쳐진 이런 양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굴 제국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학습지를 좀 채워보도록 해요. 자, 아이고 넘어갔네. 렉이 걸렸네요. 자, 학습지를 한번 채워봅시다. 20저시 학습지를 볼게요. 자,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부터 볼게요. 인도가 분열했어요.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침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가즈니 왕조와 고르 왕조가 수립됩니다. 짧게 수립되고요.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이나 이슬람 왕조가 생겼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수립이 됐죠? 네, 델리를 중심으로 수립이 됐고요. 종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 관용적이었어요. 왜? 네, 지즈야만 부담하면은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지즈야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향이 조금 나았네요. 왜요? 기존의 카스트제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슬람교는 평등하니까. 자, 그리고 9세기부터 13세기 델리 술탄보다 조금 앞선 시기죠. 이 시기에는 남인도에서는 촐라 왕조가 있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델리 술탄 시대가 오래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바부르라는 사람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무굴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은 두 명의 황제가 있어요. 유명한 두 명의 황제를 먼저 우리가 배웠는데 자,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 황제였고요. 두 번째 황제가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였습니다. 무굴 제국에는 다양한 황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두 명의 황제입니다. 먼저 악바르 황제부터 볼게요.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확장해서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 빼고 나머지를 통일한 거죠. 그리고 통치체제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나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했고요. 관용정책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관료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힌두교도도 임명해주고 이슬람교도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무엇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죠? 네, 지즈야를 폐지함으로써 힌두교도의 환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7세기 말에 등장했던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어요. 그래서 남인도의 대부분을 정복했고요. 남인도의 대부분을 정복해버리니까 악바르 황제까지만 해도 남쪽은 정복하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남인도까지 이제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최대 영토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모으면 되겠죠. 돈을 거두면 돼요. 그래서 지지화를 부활시키게 된다는 점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교정책 볼게요. 이슬람 제일주의를 굉장히 표방했기 때문에 힌두교 사원을 파괴했고요. 그들에게 지주야를 부활시켜서 돈을 다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란이 두 가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펀자브 지방에서는 시크교도의 반란이, 중부인도에서는 마라타 왕국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라타 왕국의 반란은 후에 마라타 동맹으로 이어져서 무굴 제국에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굴 제국은 후계 계승 분쟁과 각 지방의 저항으로 쇠퇴하고 곧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 파트 가볼게요. 힌두 이슬람 문화의 발전 보시면은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모든 문화가 다 융합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 문화가 융합된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무슨 언어가 사용된다고 설명했죠? 네, 페르시아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요. 일상에서는 모두 합쳐진 우르두어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종교 볼게요. 종교 또한 합쳐지겠죠. 합쳐져서 무슨 교? 시크교가 등장을 하고요. 시크교에서는 당연히 카스트제나 우상숭배에 모두 반대를 했고 힌두교는 다신교였잖아요. 하지만 유일신을 숭배했습니다.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름 따서 당연히 무굴회화였고요. 페르시아의 세미라 같은 그런 양식의 인도 양식까지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런 힌두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타지마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양식과 인도의 섬세한 그런 문양이 결합된 모습을 잘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지를 모두 다 채워봤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 집중 탐구,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 학습, 그리고 동남아의 역사, 뒤에 이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103페이지까지 쭉쭉쭉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덮지 마시고 뒤에 여러 자료들, 교과서 자료들 잘 살펴봐 주고 책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